어제 그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위 산하에 인수위원장의 안철수,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기획위원회의 원희룡 위원장, 그리고 특위로서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 비상특위 질객균형특위, 그리고 밑에 위원회로서 기획조정분과 외교분과 정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 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분과 이렇게 틀을 잡았는 모양이에요. 인수위원은 24명 이내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는 명단을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거의 그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인수위 대변인 장제원도 거의 내정됐고, 실제로 인수위원회에 지금 거론되는 멤버를 보면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이름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볼 때 뭐 틀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단의 이양수, 권성동, 이태규, 유상범, 윤창현, 윤희숙, 박진, 조태용, 강석훈, 김현숙, 김소영, 김성한, 김용현, 이도훈, 김창경, 김경환, 안상훈, 나성일, 이석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비서실장 장재훈, 대변인 김은혜, 이게 다 당선인 비서실장, 당선인 대변인이고 인수위 대변인, 인수위 비서실장이겠죠. 행정실장 서일준, 그리고 총괄보좌역 이철규, 그리고 특별보좌역 박수영, 그리고 제1기획의 이도훈이가 2명 있어요. 안보 이도훈이하고. 정무팀장의 정희용, 정무 2팀장 이상희, 수행팀장 이용.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인수위원회 캠프나 당의 사람이 아닌 그래도 사회 각계각층의 개혁 의지를 말하는 사람을 좀 넣기를 바랬습니다. 또 혹자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지가 어떻고 이런데요. 솔직히 저는 윤하고 사이가 안 좋지요. 좀 뭐 냉정하게 따져서 윤의 이 개혁성 부분이나 더 나아가서 문가리 정권하고의 청산이 안 된 채 대선을 치렀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혁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혁명 21에 황장수 대표 자신은 투표를 안 한다. 기권한다. 그리고 당은 내 뜻을 알아서 잘 처신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뭐 남들 투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는 못했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이런 윤 정권과 거리를 두고 계속 갈 것이고, 날카로운 비판과 잘못했을 때 인정사정 없는 공격을 할 겁니다. 그것이 혁명 21의 입장입니다. 자, 우리 입장은 그렇고요. 자, 오늘 아침에 보면 그 윤이 승리한 이후에 미래니 무슨 통합이니 협친이 이런 소리가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정 이야기도 나왔고, 또 배경으로 떠도는 이야기는 10월달까지 총리 인준을 허용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윤희 장관도 대부분이 이렇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야당이 협치나 연정을 하지 않으면 죄를 뿌릴 것이다. 그래서 야당의 이 죄뿌림 속에서 윤희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가 당대표로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과거에 YS나 DJ 이해창, 문재인 모두가 패배 이후에 당을 장악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년쯤 당대표를 하고 그 다음 대선에 재도전을 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8월 달에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하는데 그때 재도전을 할 거다. 아니면 서울시장을 좀 하다가 나오는 게 낫다 해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재명이 머지않은 올해 이 중반기를 넘기면 곧바로 어떤 형태로든 정치판에 다시 복귀해서 윤에 대한 견제와 공격을 맡을 것이다. 그래서 10월 달쯤 되면 총리도 임명되지 않고 윤 정부가 전륜발이가 됐을 때 그때 촛불 시위로 윤을 쫓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간에 돌아다닙니다. 자, 근데 그런 현 여권, 이제 패배한 민주당 진영에서 나오는 압박들이 통했는지 오늘 조선일보에 느닷없이 새 정부 총리의 김부겸 유임
검토가 나왔어요. 그래서 윤 측에서 대선 막바지에 김부겸에다가 총리 유임할 의사가 있느냐 했고,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어서 정쟁을 방지할 수 있고 연말까지 재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문은 그 대신 하는 총재가 곧 그만두는데, 그래서 이달 말 4년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 임명권을 문가리가 행사하지 않고 윤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새 총리를 임명한다고 난리가 나지 않고, 또 야당이 된 민주당 진영을 존중하고 다수 여당을 존중하고 하면서 연말까지 하고 연말쯤에 김부겸이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꼭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과거 이것과 비슷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 2008년에 그때 민주당이 대선 패배했죠.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명박 정권이 희한하게 노무현 정권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하던 사람을 이명박 정권 초대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예죠. 자, 그러니까 박범계가 지금 법무장관이잖아요. 박범계를 윤 정권의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것, 그런 이례적인 형태를 했어요. 딴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자, 그때 이제 언론들은 다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 당시 노 정권과 지금 이명박 MB 정권이 뭔가 거래를 했다. BBK 부분을 덮고, 그때 또 삼성 김용철 특검을 덮고, 그래서 BBK 특검도 또 진행이 됐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물러나는 정권에 대해서 사법 처리나 각종 청산인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담보로 법무장관 하던 사람을 국정원장 데려놓는다. 그때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국정원장을 국정원의 말단 직원들이 감시하고 행적을 전부 캐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다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노무현과 MB 정권이 모종의 딜로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 담보로 법무장관이 국정원장을 상당 기간 역임하려 했는데 아마 그 해를 못 넘기고 쫓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윤 당선자 측근들도 다 MB 쪽이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포함해서 문가리의 측근들도 또 다 노무현 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총리를 담보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오갔고 또 타진도 됐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속에서요,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 오늘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반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반격이 나오냐? 김은혜 대변인이 김부겸 총리 유임된 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반격을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반격을 했다면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과 또 김은혜가 부인한 내용,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뭔가 윤 정권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가, 아니면 뜻이 다른 세력들이 서로 움직이는가 하는 그런 의문까지 들어요. 그래서 김은혜는 1일 브리핑에서 김부겸 총리 유임과 관련해서 괜찮은 사람이지만 총리 유임과 관련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 새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일을 하도록 인선 작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보편적으로 언론에 나오지 않고 일부 언론에만 나왔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 제가 생각할 때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측면들을 고려할 때 한 측에서는 이렇게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측에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총리 지명을 위한 절차에 별도로 착수하고 있다. 그래서 인수위 내에 총리 지명자실을 설치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조기에 총리를 지명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혼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조선일보 등 언론에 자유민주당 광고를 냈어요. 이 정당은 대선 때 윤을 엄청나게 받들었죠. 자, 그런데 통합은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세력 처단이 통합의 기초다. 윤은 나라를 구했지만 범법자들과 체제 전복 기도 세력 처단이 정치 보복이 아닌 국가와 헌법의 수호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현 여권
그럼 이제 야권이 된 세력에 대한 불공정, 비상식 등의 행태에 대해서 그야말로 일소해야 된다. 통합이라는 이름에 솔깃해지는 순간 이명박의 광우병, 박근혜의 세월호가 된다. 진보 참칭 자익 세력이 도심 광장으로 나서면 자유민주 수호 국민이 맞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윤이 기회주의 정치인들의 내각제 주장 등 개헌론에 빠지면 통치권이 흔들리고 헌법까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동맹과 연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광고로 냈습니다. 자, 지금 총리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윤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서 청와대를 없애고 대통령실이라 하고 만약에 수석을 임명하지 않고 또 정부 종합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또 대통령 주거 공간을 청와대 안에서가 아니라 안가나 총리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좋은 일이에요. 저는 약속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청와대 자리는 그렇게 높지 않은 청년 원가주택의 자리로 쓰는 것이 본인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에게 박수를 받고 정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윤이 자신의 권한을 줄이면 윤이 칸첼러라고 부르는 독일의 총리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문 정권에서 총리는 부총리급으로 또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 조정은 어떻게 할지도 저는 궁금해요. 그런데 김부겸 총리라는 말이 등장한 것 자체가 이 윤 정권의 권력 구조에 담고 있는 어떤 문가리 정권과의 청산되지 못한 흐름. 자, 누군가가 윤 당선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이런 입장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희룡조차 김부겸 총리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부겸이하고 원희룡이야 매우 잘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희룡이 김 총리 유임은 정치 보복 한 방에 안심할 수 있다. 가슴이 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인수위에 없던 기획위원회를 만들어가 원희룡을 앉혔지만은 원희룡도 말을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자, 정권이 망하더라도 김부겸을 연임시켜서 총리시킨다는 것은 정권을 운용할 능력이나 용기, 배포가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이 사실로 추진된다면 윤 정권은 제가 볼 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범부터 겁먹어가지고 덜미 잡혀서 가다가 나중에 지금 저 한국의 좌파 민주당 세력의 거센 공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실이면 지금 그냥 대통령 당선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고생하고 이상하게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김부겸 총리 장난치는 세력은 윤 정권 안에서 추방을 해야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